안녕하세요. 오늘도 와주셔서 고마워요. 혼자 듣고 계신 분도 누군가 옆에 두고 듣고 계신 분도 모두 반가워요. 지금 계신 곳이 어딘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곳으로 건강과 따뜻한 행복이 전해지길 바랄게요. 24살에 처음 그 회사 문을 두드렸거든. 이력서 한 장 들고 긴장해서 손이 땀으로 흥건하던 그날을 아직도 기억해. 면접관이 물었어. 10년 후에 어디 있을 것 같아요? 망설임 없이 대답했어. 여기 있겠습니다. 그게 진심이었다. 허세도 아니고 전략도 아니었어. 진짜로 그랬거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살았다. 24살부터 48살까지. 딱 24년이야. 회사가 3번 이사하는 동안 따라갔고 윗사람이 4번 바뀌는 동안 버텼고 금융위기도 겪었고 코로나도 버텼어. 후배들이 들어오고 나가는 걸 수십 번 봤고 자기보다 어린 임원들 밑에서 일하는 것도 군소리 없이 해냈다. 그런데 그 월요일 아침은 달랐어. 2024년 3월 11일. 평소랑 똑같은 월요일이었거든. 아침 6시 반에 일어나서 커피 한 잔 내리고 남편이 출근 준비하는 소리 들으면서 서류 가방 챙겼어. 그가 넥타이 매면서 말했어. 오늘 늦어? 그냥 묻는 거였거든. 글쎄, 요즘 분기 마감이라서. 그렇게 대답하고 현관문 닫았다. 그날 회사에 도착한 시간이 오전 8시 20분이었어. 자리에 앉기도 전에 인사팀장한테 연락이 왔어. 본부장님, 오늘 오전 중에 잠깐 시간 내주실 수 있을까요? 이상하다 싶었어. 인사팀장이 직접 연락하는 건 드문 일이거든. 네, 10시에 괜찮아요. 답장 보내고 자리에 앉았어. 오전 10시 정각. 인사팀 회의실에 들어섰을 때 인사팀장 옆에 낯선 남자가 앉아 있었어. 나중에 알았는데 외부 노무사였다. 봉투가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어. 흰 봉투. A4 용지 2장 두께. 읽기도 전에 알아버렸다. 24년을 한 회사에서 보낸 사람이 그 봉투가 무엇인지 모를 리 없었어. 몸이 먼저 알았거든. 권고사직 통보서입니다. 인사팀장 목소리가 떨렸어. 적어도 그 사람은 양심이 있었던 거지. 봉투를 집어들었어. 손이 안 떨렸어. 그게 오히려 이상했거든. 무너질 것 같았는데 손은 너무 침착했다. 눈으로 내용을 훑었어. 인력 구조 조정. 해당 직위 폐지. 위로금 지급 조건. 서명 기한 72시간. 24년이었다. 그 답이 72시간이었다. 그 숫자를 2번 읽었어. 믿기 싫어서가 아니라 믿어지지 않아서. 봉투를 내려놓고 인사팀장 눈을 바라봤어. 이게 전부예요? 그 한마디만 했거든. 인사팀장은 시선을 피했어. 외부 노무사가 위로금 조건이 업계 평균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라고 말했는데 그 말이 귀에 안 들어왔다. 회의실을 나오면서 생각했어. 24년. 8760일. 오늘을 포함하면. 자리로 돌아갔어. 컴퓨터 화면을 켰어.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 올라갔다가 내려왔어. 그냥 멍하니 앉아 있었거든. 옆자리 후배 정다은이 눈치를 챘는지 말을 못 걸었어. 팀 전체가 이미 알고 있다는 게 느껴졌다. 그 침묵이 제일 무거웠어. 점심시간에 혼자 건물 지하 편의점에 내려갔어. 캔커피 하나 뽑아서 벽에 기대섰거든. 그리고 처음으로 눈물이 났어. 아무도 없는 구석에서 캔커피 들고 울었어. 소리도 안 났다. 그냥 눈물만 흘렀어. 집에 와서 저녁 먹다가 말했어. 밥이 반쯤 남아있었거든. 나 잘렸어. 남편이 숟가락을 내려놨어. 뭐? 다시 물은 게 아니었어. 믿기 싫어서 한 번 더 들으려고 한 거였다. 권고사직 통보받았어. 72시간 안에 서명하래. 그날 밤 2사람은 오래 이야기했어. 여보가 이유가 뭐래? 라고 물었고 해당 직위 폐지라고. 그게 공식 이유야라고 했어. 그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거든. 그게 이유가 아닌 거 알지? 알았어.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다. 유엔테코리아. 중견 IT 솔루션 기업이야. 직원 수 730명에 연 매출 2,400억 원. 코스닥 상장사다. 창업주는 유병철 회장이고 아들이 유재환이야. 28살.
미국 MBA 다녀온 지 2년째였거든. 그가 작년 하반기에 전략기획본부에 들어왔어. 직함이 전략기획본부 부본부장이었다. 28배 부본부장이야. 누가 봐도 포석이 뻔했어. 본부장 자리로 올리기 전에 명함 하나 만들어준 거거든. 문제는 그 전략기획본부 본부장 자리에 사람이 있었다는 거야. 24년 근속. 그중 마지막 7년을 전략기획본부장으로 일했어. 팀원 18명이 그녀 밑이었고 회사의 3개년 사업계획, 신규 사업 타당성 분석, 해외 파트너사 협상이 전부 그녀 손을 거쳤다. 2022년에는 동남아시아 클라우드 솔루션 계약을 혼자서 3건 성사시켰어. 그게 그해 신규 매출의 31%였거든. 숫자가 말하는 사람이었다. 유재환이 들어오면서 그게 껄끄러워진 거야. 아버지는 아들한테 전략기획본부장 타이틀을 줘야 했어. 근데 본부장이 이미 있었거든. 7년째 그 자리를 지키면서 성과도 명확하고 팀원 신뢰도도 높고 클라이언트들이 본부장을 직접 찾는 상황이었어. 이걸 치우는 게 목표였다. 처음엔 티가 안 났어. 유재환이 들어온 초반 2달은 조용했거든. 배운다는 명목으로 회의에 들어왔고 보고서 검토하는 척했어. 최호선은 성심껏 챙겼어. 그게 프로페셔널이라고 생각했으니까. 3달째부터 달라졌다. 기한한 보고서가 위에서 계속 반려됐어. 방향성 재검토 요망. 전략적 근거 부족. 구체적인 이유가 없었어. 그냥 돌아오는 거야. 7년 동안 그런 적이 없었거든. 그녀가 만든 보고서가 위에서 그냥 통과되는 게 루틴이었는데. 그게 어느 날부터 막히기 시작했다. 팀 회의에서도 달라졌어. 유재환의 발언 시간이 길어졌거든. 최우선이 말하면 그가 바로 끊고 들어왔어. 제가 다른 시각을 제안하면. 처음엔 1번, 2번이었는데 나중엔 매 회의마다 그랬어. 팀원들이 눈치를 봤다. 본부장 말에 고개를 끄덕이면 될지, 부본부장 말에 반응해야 할지. 그 눈치 싸움이 팀 분위기를 갉아먹었어. 알았어. 다 알면서도 아무 말도 안 했거든. 맞서지 않았어. 원래 그런 사람이었어. 아부도 안 했지만 싸움도 안 했다. 그냥 일로 증명했어. 20년 넘게 그렇게 살아왔거든. 근데 그 방식이 이번엔 먹히지 않았다. 결정적인 사건이 11월에 있었어. 1년 넘게 준비한 인도네시아 데이터 센터 구축 파트너십 계약 건이었거든. 자카르타 소재 PT 디지털 솔루시와의 협상이 최종 단계였어. 계약 규모 170억 원이었다. 최종 계약 미팅 이틀 전에 유재환한테 메일이 왔어. 이건 저한테 넘겨주세요. 마무리는 제가 합니다. 지시였어. 요청이 아니었다. 유병철 회장한테 직접 확인 메일을 보냈어. 회장은 짧게 답했거든. 재환이가 맞게 처리할 거야. 그렇게 170억짜리 계약 마무리가 넘어갔다. 그 미팅에서 계약이 엎어졌어. PT 디지털 솔루시 측은 기존에 조율해온 조건들을 유재환이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걸 첫 10분 만에 알아챘거든. 2년 넘게 쌓아온 신뢰관계가 처음 만나는 사람 앞에서 무너졌어. 상대방 대표가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말했다. 담당자를 다시 세워달라. 유재환은 그냥 나왔어. 170억이 날아갔다. 2년이 날아갔다. 새벽에 고쳐보낸 이메일들이, 밥 먹으며 나눈 대화들이, 공들여 쌓아온 신뢰가 전부 그날 오후에 사라졌어. 그리고 그 책임이 최우선한테 넘어왔다. 충분히 인수인계를 안 했다는 거였어. 방어할 자리도 없었거든. 그렇게 넉 달이 흘렀어. 그리고 그 흰 봉투가 나왔다. 72시간이 흘렀다. 서명하지 않았어. 인사팀에서 연락이 왔어. 본부장님 오늘까지인데요. 알아요. 그게 끝이었거든. 그날 저녁 남편이 물었어. 안 할 거야? 일단은. 그가 더 묻지 않았어. 오래 산 부부는 굳이 다 말 안 해도 아는 게 있거든. 서명을 안 한 건 억울해서만이 아니었다. 그 안에 뭔가 잘못된 게 있었어. 그걸 알았거든. 인수인계 과정에서 손에서 나간 서류들이 있었어. 유재환이 요청한 자료들이었다. 전략기획본부가 지난 5년간 작성한 내부 분석 보고서들, 주요 클라이언트사 협상 로그, 국내외 파트너사 네트워크 리스트,
그리고 아직 공개되지 않은 신사업 기획안 3건. 위에서 지시가 있었고 공식 인수인계 요청이었으니까 넘겼어. 근데 이상한 게 있었거든. 그 자료들 중 일부가 외부 서버에 저장됐다. 직접 확인한 건 아니었어. 오래 따랐던 팀원 이진호가 귀띔해줬거든. 본부장님, 제가 실수로 다른 거 열었는데 인수인계 폴더가 내부 공유 서버가 아니라 외부 클라우드 계정에 올라가 있더라고요. 목소리가 작았어. 외부 클라우드. 회사 시스템 바뀌었다. 그날 밤 혼자 앉아서 생각을 정리했어. 이건 단순한 인사 문제가 아니었거든. 기술 자료 유출 가능성이었다. 아직 확인된 건 아니었지만 그 가능성만으로도 이건 달라지는 거야. 남편한테 말했어. 내가 왜 서명 못하는지 이제 알 것 같아. 남편이 들었어. 설명하는 동안 한 번도 끊지 않았거든. 다 듣고 나서 한참 있다가 말했어. 변호사 만나봐야 할 것 같은데. 고개를 끄덕였어. 다음 날 노동법 전문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했다. 예약을 잡았어. 회사는 그 사이에 다른 수를 뒀어. 서명을 거부하자 직위해제 통보가 나왔거든. 대기 발령 상태. 출근은 하되 업무 지시를 받지 않는 상태였다. 이게 심리전이야. 자리에 앉혀도 돼 아무 일도 안 하게 만들어서 스스로 나가게 유도하는 거거든. 매일 출근했어. 아무도 말을 안 걸었다. 팀원들은 눈을 피했어. 같이 15년 일했던 김상현 부장은 지나가다 목례만 했거든. 그게 제일 아팠어. 그래도 매일 아침 8시 20분에 자리에 앉았다. 그리고 기록했어. 매일 있었던 일들을 노트에 적었거든. 시간, 내용, 관련자. 이진호가 말해준 외부 클라우드 접속 날짜도. 유재환이 인수인계 자료를 요청했던 메일들도 전부 출력해뒀어. 한 장도 빠뜨리지 않았다. 나중에 변호사를 만났을 때 최호선이 처음 물어본 것도 그거였어. 저 이사회 해임 아니었는데 이게 맞는 절차예요? 변호사가 물었거든. 등기이사셨어요? 아니요, 미등기 임원이었어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어. 그러면 근로기준법 적용받아요. 권고사직 절차 자체는 형식상 가능했던 거예요. 근데 이유가 정당한지는 별개 문제고요. 그 말에 처음으로 실감했다. 싸울 수 있다는 걸. 변호사는 단호했어. 정당한 해고 사유가 없어요. 기술 자료 유출 가능성 건에 대해서도 말했거든. 회사 내부 감사팀에 먼저 신고하는 게 맞아요. 아니면 외부 기관으로 가야 하고요. 집에 와서 같이 저녁을 먹었어. 남편이 물었거든. 어떻게 됐어? 싸울 수 있대. 그가 밥을 한 숟가락 뜨고 말했어. 그럼 싸워. 짧았다. 근데 그 한마디가 단단했어. 대기 발령 상태로 출근한 지 열흘이 지났다. 그 사이에 팀에서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어. 유재환이 전략기획본부장 직무대행을 맡았거든. 공식 발령은 아직 안 났는데 사실상 그 자리를 차지한 거야. 팀원 18명이 그 밑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어. 처음 나온 사람은 이진호였어. 입사 7년차 직접 뽑은 사람이었거든. 조용히 메시지가 왔어. 본부장님, 저 다른 곳으로 가려고요. 이미 면접 봤어요. 잘 됐네. 붙잡지 않았다. 그 다음 주에 박지우가 나갔어. 입사 5년 차. 그 다음엔 김수연. 그리고 강민준. 한 달 사이에 4명이 나갔다. 퇴사 이유가 다 비슷했어. 직접적으로 말하는 사람은 없었지만 뉘앙스가 다 같았거든. 더 이상 여기서 배울 게 없을 것 같아서요. 유재환 밑에서 일하기 싫다는 거였다. 이진호는 나중에 솔직하게 말했어. 부본부장님이 회의에서 한 번은 제 보고서 내용을 자기 아이디어인 것처럼 발표하더라고요. 그냥. 사람이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아무 말 안 했어. 그냥 커피를 홀짝였거든. 팀 분위기가 흉흉해졌어. 유재환은 팀 전체 회의를 소집해서 말했다. 우리 팀은 지금 중요한 시기입니다. 함께 해주실 거죠? 팀원들은 박수를 쳤어. 속이 어떤지는 각자가 알겠지. 진짜 문제는 따로 있었다. 담당하던 프로젝트들이 엉키기 시작한 거야. 첫 번째가 경기도 스마트시티 플랫폼 구축 프로젝트였어. 계약 규모 85억 원.
2년 동안 관리한 건인데 발주처 담당자가 최우선하고만 소통해왔거든. 발주처에서 전화가 왔어. 담당자 바뀐 건가요? 유재환이 대응했는데 발주처에서 공식 문서로 진행 상황 재확인 요청이 들어왔다. 그게 이례적인 거야. 두 번째가 통신사 B2B 솔루션 업그레이드 건이었어. 계약 규모 120억 원. 기술 스펙 협의가 중간 단계였는데 그녀가 빠지면서 인수받은 팀원이 스펙 문서를 잘못 이해해서 발주처에 틀린 답변을 보냈거든. 발주처에서 항의가 들어왔다. 협의한 적 없는 내용이다. 두 건에서 이미 클라이언트가 공식 이의를 제기했어. 엉키기 시작하면 위약금 조항이 발동된다. 그게 현실이었거든. 알고 있었어. 자기가 빠지면 이렇게 될 거라고. 예상한 거야. 근데 그게 기뻤던 건 아니었거든. 그냥 씁쓸했다. 24년이 쌓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이제 회사가 알게 됐으니까. 차수민이 한 번은 물었어. 회사가 혼나는 거 보면 통쾌해? 잠깐 생각했어. 아니, 그냥 허무해. 내가 없으면 되는 게 없는 곳이었는데 나를 없애려 했던 거잖아. 남편은 말이 없었다. 두 사람이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서 한참 텔레비전을 봤어. 한참 뒤에 그가 말했거든. 근데 여보,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손에 들고 있던 리모컨을 내려놓고 말했어. 아직 내가 할 일이 있어. 대기 발령 상태로 출근한 지 3주가 됐다. 그날도 8시 20분에 자리에 앉았어. 아무것도 안 시키는 자리에. 컴퓨터 켜고 뉴스 봤어. 커피 마셨어. 점심은 혼자 먹었거든. 오후 2시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어. 최우선 본부장님 맞으세요? 저는 HM 파트너스 한동준이라고 합니다. 헤드헌팅 전문 회사인데요. 혹시 지금 통화 가능하세요? 잠깐 멈칫했어.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 복도로 나갔거든. HM 파트너스는 국내 4대 헤드헌팅 회사야. 주로 임원급 이직을 다루는 곳이거든. 업계에서 들어본 이름이었어. 그 이름을 알았다. 한동준이 말했어. 말씀드리기 좀 조심스럽지만 저희가 본부장님 이름을 몇 군데서 동시에 들었어요. 클라이언트 3곳에서 이름이 나왔거든요. 어디서요?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다만 포지션이 있어서요. 지금 여건이 되신다면 한번 만나 뵙고 싶어서요. 그날 저녁 차수민한테 말했어. 헤드헌터 전화 왔어. 남편이 밥 먹다가 고개를 들었거든. 어디서? 잘 모르는 곳이야. 그래도 꽤 큰 데야. 만나봐. 간단했다. 일주일 뒤 을지로 카페에서 만났어. 한동준이 설명한 포지션이 3가지였어. 첫 번째는 코스닥 IT 기업 부사장 포지션이었거든. 했던 일이랑 거의 똑같은 전략 기획 총괄이었어. 연봉 제한이 현재보다 40% 높았다. 두 번째는 외국계 솔루션 기업 한국 지사장 자리였어. 세 번째는 공공 IT 컨소시엄 전략이사였거든. 제 이름이 어디서 나왔다고 하셨죠? 한동준이 살짝 웃었어. 말씀은 못 드리지만 본부장님이 담당하셨던 클라이언트 사분들이 먼저 연락 주셨어요. 담당자가 바뀌었다는 소식 들으시고. 그게 핵심이었다. 클라이언트들이 먼저 찾은 거야. 회사가 그녀를 뺐는데 클라이언트들이 그녀를 보고 싶어 했어. 회사 밖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거든. 카페를 나와서 차에 앉았어. 창밖을 봤거든. 3월의 을지로가 사람들로 가득 찼어. 다들 어딘가로 가고 있었다. 전화기가 울렸어. 차수민이었거든. 끝났어? 응. 어땠어? 잠깐 있다가 말했어. 나 아직 필요한 사람인가 봐. 전화기 너머로 웃는 소리가 들렸어. 당연하지. 여보가 모르는 거지. 눈물이 날 뻔했다. 안 냈어. 그냥 차 시동을 걸었거든. 집에 오는 길에 생각했어. 24년. 그동안 쌓아온 게 이 회사 안에만 있는 게 아니었구나. 나를 아는 사람들이 밖에 있었던 거야. 내가 몰랐을 뿐이었다. 그리고 또 다른 전화가 왔어. 경쟁사 DHI 시스템즈 전략 본부장 유재섭이었거든. 7년 전 외부 컨퍼런스에서 알게 된 사람이었어. 연락이 뜸했는데 갑자기 전화가 온 거야. 호선 씨, 나야. 잘 지내? 아, 소식은 들었어.
그래서 전화했어. 우리 대표가 직접 얘기 듣고 싶어 해. 시간 되면 만나볼 수 있어? DHI 시스템즈, 유엔텍 코리아의 직접 경쟁사였다. 연 매출 1,900억 원. 유엔텍 코리아가 가장 신경 쓰는 업체거든. 일단 생각해 볼게. 전화를 끊고 핸드폰을 내려놨어. 창밖에 가로등이 하나씩 켜지고 있었거든. 을지로 밤거리가 불빛으로 채워졌다. 그녀는 한참 그걸 바라봤어. 생각이 많은 밤이었거든. 변호사가 두 가지 길을 제시했다. 첫 번째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넣는 거야. 권고사직 거부 이후 대기 발령 상태는 사실상 해고에 준하는 처우라는 근거였거든. 두 번째는 기술 자료 외부 유출 의혹을 내부 감사팀에 공식 제보하는 거야. 이진호가 목격한 외부 클라우드 업로드 정황이 있으니까. 단순 노사 문제가 아니라 영업비밀보호법 위반 가능성이었다. 두 가지를 동시에 했어. 부당해고 구제 신청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접수했거든. 통상적인 절차야. 회사 법무팀이 바로 반응했어. 이틀 만에 인사팀장이 직접 연락을 해왔다. 본부장님, 다시 조건을 논의해 볼 수 있을까요? 처음엔 없던 협상 의지가 갑자기 생긴 거야. 변호사 통해서 연락 주세요. 그게 끝이었거든. 기술 자료 유출 제보는 달랐어. 감사팀에 정식 문서로 넣었다. 이진호의 진술서도 첨부했어. 날짜, 시간, 어떤 폴더가 외부 클라우드 계정에 업로드됐는지 직접 목격한 내용이었거든. 감사팀은 처음에 소극적이었어. 오너잇에 관련 건이니까. 근데 그 제보가 내부에서만 끝나지 않았다. 동시에 금융감독원 공시 관련 부서에 비공개 민원을 넣었거든. 코스닥 상장사가 내부 기밀 자료를 외부에 유출하는 건 공시 의무 위반이 될 수 있어. 그게 불씨가 됐다. 감사팀이 움직이기 시작했어. 이유는 단순했거든. 금감원에서 한 번만 조사 가능성 있음 통보가 오면 상장사는 공시에 영향이 생겨. 주가가 흔들리거든. 그게 오너 입장에서 제일 무서운 거였다. 외부 클라우드 계정을 역추적했어. 그 계정이 유재환 개인 명의가 아니었거든. 그가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사이드 프로젝트 회사의 법인 계정으로 연결됐다. 개인 회사. 아직 설립 초기인 곳이었어. 유엔텍 코리아의 내부 전략 자료들이 그 계정에 올라가 있었다. 오너잇의 개인 법인 계정에. 그게 확인되는 순간부터 이건 달라졌어. 단순한 인사 문제가 아니었다. 감사팀이 법무팀에 넘겼어. 법무팀이 유재환을 불렀거든. 그 과정을 직접 보진 못했어. 이진호를 통해 단편적으로 들었을 뿐이었다. 유재환이 해명했대. 업무 편의상 개인 계정을 임시로 사용했다고. 법무팀은 덮으려 했어. 근데 금감원 민원이 살아있었거든. 덮을 수가 없었다. 그리고 주가가 흔들리기 시작했어. 유엔텍 코리아 주가가 무너지기 시작했다. 첫날 하한가. 둘째 날도 하한가였어. 셋째 날도 마찬가지였다. 시장은 냉정했어. 사람보다 숫자가 먼저 진실을 말했거든. IT 전문 매체에서 기사가 나왔어. 유엔텍 코리아 내부 인사 갈등 및 정보 보안 우려 제기. 누군가 흘린 거야. 누가 흘렸는지는 몰랐어. 알려고 하지도 않았다. 시가총액 3,200억짜리 회사의 주가가 넉 달에 걸쳐 무너지기 시작한 거야. 그날 저녁 차수민이 기사를 보여줬어. 이거 봤어? 기사를 읽고 노트북을 덮었거든. 알아. 남편이 말했어. 무서워지네. 잠깐 생각하다가 말했다. 이게 시작이야. 4월이 됐다. 권고사직 통보를 받은 지 한 달이 넘었어. 아직도 대기 발령 상태였거든. 출근하고 앉아있고 퇴근했어. 그게 전부였다. 그런데 회사 안이 전혀 다른 풍경이 됐어. 경기도 스마트시티 프로젝트 발주처가 공식 문서를 보냈거든. 계약 조건 재협의 요청. 쉽게 말하면 지금 진행 방식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야. 위약금 조항 발동의 전 단계였다. 통신사 B2B 솔루션 건은 더 나빴어. 발주처가 중간 산출물 검수를 거부했거든. 스펙과 다르다는 이유였어. 계약서상 발주처가 산출물 검수를 거부하면 프로젝트가 일시 정지돼. 정지 기간에도 유엔텍 코리아가 고정 비용을 부담해야 했다.
한 달에 3억이었거든. 그리고 인도네시아 건이 있었어. 유재환이 망친 170억짜리 계약. 단순 파기로 끝난 게 아니었다. PT 디지털 솔루시가 다른 한국 업체랑 협상을 시작했는데 그 업체가 DHI 시스템즈였거든. 2년 넘게 쌓아온 관계가 경쟁사로 넘어간 거야. 그렇게 됐다. DHI 시스템즈가 그 계약을 따낸 건 5월이었어. 그게 시작이었어. 시가총액 3,200억짜리 회사의 주가가 넉 달에 걸쳐 무너지기 시작한 거야. 회사 언론 담당이 일시적 조정이라고 했는데 투자자들은 믿지 않았거든. 시장은 이미 알고 있었다. 이사회가 열렸어. 유병철 회장이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대외적으로는 건강상의 이유였어. 근데 업계에서는 다 알았거든. 기술 유출 의혹과 경영 실패에 대한 책임이었다. 유재환의 직무대행 직함이 조용히 사라졌어. 공식 발령이 난 게 아니었거든. 그냥 팀 조직도에서 이름이 빠진 거야. 회의를 주재하는 사람이 없어졌어. 팀원들이 알아서 돌아갔다. 아무도 그 빈자리를 입에 올리지 않았거든. 그 과정을 자기 자리에서 봤어. 대기 발령이었으니까. 멀리서 보는 것처럼 봤다. 이진호가 퇴사하면서 마지막으로 메시지를 보냈어. 본부장님 덕분에 7년 잘 다녔어요. 그리고 본부장님이 맞았어요. 고마워. 잘 돼. 짧게 답장 보냈거든. 더 할 말이 없었다. 그날 집에 와서 차수민한테 있었던 일들을 얘기했어. 남편은 국이 끓는 걸 저으면서 들었거든. 끊지 않았어. 다 듣고 나서 말했어. 근데 당신 지금 어떤 마음이야? 식탁에 앉아서 생각했어. 솔직히? 모르겠어. 통쾌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안타깝지도 않아. 그냥 피곤해. 남편이 국을 떠다 놓으면서 말했다. 그게 당연한 거야. 두 사람이 조용히 밥을 먹었어. 말이 없었다. 그래도 괜찮았거든. 5월 중순이었다. 강남 파인다이닝이었어. 유재섭이 자리를 잡았고 DHI 시스템즈 이재현 대표가 직접 나왔거든. 들어가기 전에 차수민한테 문자를 보냈어. 오늘 저녁 늦을 것 같아. 이재현 대표는 예상보다 말이 적은 사람이었다. 인사 나누고 음식 주문하고 와인 한 잔 따르고 나서 바로 말했거든. 전략본부장 자리가 비어 있어요. 본부장님한테 드리고 싶습니다. 단도직이 비었다. 연봉은 유엔텍 코리아 기준으로 55% 인상이었어. 성과 인센티브 별도. 스톡옵션도 있었거든. 직급은 C레벨 직전인 전략본부장이고 1년 안에 성과에 따라 부사장급으로 전환하는 조건이었다. 와인을 마시면서 들었어. 표정을 안 냈거든. 이재현 대표가 말을 이었어. 본부장님이 담당하셨던 클라이언트들, 저희가 지금 3군데 들어가고 있어요. 본부장님이 오시면 다 연착륙이에요. 저는 그게 필요한 거고요. 솔직했다. 그게 오히려 마음에 들었어. DHI도 경영 스타일이 있을 텐데. 제가 맞지 않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재현이 웃었어. 사람 맞으면 자리가 따라오는 거라고 생각해요. 본부장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는 이미 시장에서 다 알아요. 그 말에 잠깐 멈췄다. 시장이 알아. 24년을 회사 안에서만 일한 줄 알았는데 밖에서 보고 있었던 거야. 그 사실이 이상하게 뭉클했거든. 저녁이 끝나고 나왔어. 유재섭이 주차장까지 배웅하면서 말했거든. 잘 생각해봐. 호선 씨 나이에 이런 기회 자주 오는 게 아니야. 알아. 그 한마디만 했어. 차에 앉아서 핸드폰을 켰다. 차수민한테 전화했거든. 나 나온다. 오늘 어땠어? 좋은 제안 받았어. 남편이 잠깐 있다가 물었어. 어느 정도? 숫자 얘기를 했거든. 전화기 넘어가 잠시 조용해졌다. 심각하게 고민해봐야겠다. 전화를 끊고 핸들을 잡았어. 집에 돌아와서 거실에 앉았거든. 둘이 나란히였어. 차수민이 먼저 말했어. 솔직히 당신 유엔텍 아직 미련 있어? 천장을 보다가 말했거든. 미련이라기보다는 거기서 다 썼잖아. 내 40이 거기 있어.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어. 그거랑 지금 가야 할 곳이랑은 다른 거야. 글을 봤어. 알아.
그래서 가야 할 것 같아. 차수민이 잠깐 생각하다가 말했다. 그러면 제대로 가. 아쉬운 척 말고. 그게 결론이었어. 더 할 말이 없었거든. 두 사람이 한참 거실에 앉아 있었어. 텔레비전도 안 켰다. 그냥 조용했거든. 그 조용함이 나쁘지 않았어. 6월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심판 기일이 잡혔다. 미등기 임원 신분이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구제 신청이 가능했어. 등기이사였다면 이 자리 자체가 없었거든. 회사 측은 구조조정에 따른 정당한 권고사직이라고 주장했어. 그쪽은 권고사직을 강요하기 위한 대기 발령은 실질적 해고이며 해고의 실제 이유는 경영세습을 위한 자리 비우기라고 맞섰다. 심판 당일 아침 양복을 입고 나갔어. 차수민이 넥타이를 골라줬거든. 이거 어때? 좋아. 떨려? 잠깐 웃었어. 조금. 심판 결과는 그녀의 손을 들어줬다. 판정 요지는 명확했어. 권고사직 거부 후 업무를 배제하고 대기 발령 상태를 유지한 것은 사실상의 해고 행위에 해당한다. 회사가 제시한 직위 폐지라는 이유는 실질적 근거가 부족하며 동시에 해당 직위를 다른 인물이 대행하고 있어 직위 폐지 자체가 허위다. 24년 근속 직원에 대해 충분한 해고, 회피 노력 없이 진행된 인사처리는 부당하다. 원직 복직 명령이 나왔다. 당신이 맞았다고. 국가기관이 처음으로 그렇게 말해준 거였어. 24년을 버텨온 사람한테. 회사 측은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신청 의사를 밝혔어. 절차상 그럴 수 있었거든. 근데 그 시점에 이미 회사 상황이 너무 달라져 있었다. 7월에 유재환의 기술 자료 외부 유출 건이 내부적으로 최종 확인됐어. 감사팀 결론이 나왔거든. 외부에 공식 발표된 건 아니었지만 내부에서 법적 검토가 들어갔다. 영업비밀보호법 위반 여부를 자체 검토하는 단계였어. 검찰 수사로 이어지기 전에 회사가 자체 처리를 시도하는 과정이거든. 유재환이 그 자리에서 사실상 배제됐다. 어떤 공식 직함도 없어졌어. 전략기획본부는 사실상 해체 상태였다. 18명이었던 팀이 9명으로 줄었거든. 절반이 나간 거야. 회사에서 연락이 왔어. 법무팀장이었거든. 원직 복직 명령이 나왔는데 복직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한번 만나 뵙고 싶습니다. 이미 협상 의사를 내비친 거야. 변호사한테 물었어. 어떻게 하는 게 나아요? 만나보세요. 단 아무것도 그 자리에서 결정하지 마세요. 조용한 호텔 라운지였다. 법무팀장이 꺼낸 카드는 2가지였어. 복직 후 전략기획본부장 직함 회복. 대기 발령 기간 급여 전액 지급. 여기에 위로금 명목의 추가 지급도 제한했거든. 조용히 들었어. 그리고 말했다. 제가 복직해야 할 이유가 지금 있나요? 법무팀장이 당황했거든. 말을 이었어. 팀원이 절반 나갔어요. 제가 담당했던 계약들 다 엉켰어요. 경영진은 신뢰가 없어요. 제가 거기 돌아가서 뭘 해야 해요? 법무팀장은 대답을 못했다. 일어나면서 말했어. 절차대로 마무리하시죠. 호텔 라운지를 나왔어. 바깥 공기가 차가웠거든. 6월인데 그날따라 바람이 불었다. 걸으면서 생각했어. 이게 끝이구나. 24년이 이렇게 마무리되는구나. 슬프지 않았어. 그냥 담담했다. 오래 준비한 사람의 담담함이었거든. 7월 말 유엔텍 코리아와 최종 합의를 끝냈다.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어. 원직 복직 대신 위로금 정산이었거든. 24년 근속에 대한 퇴직금 외에 별도 합의금이 지급됐어. 그 숫자를 차수민한테 보여줬거든. 남편이 잠깐 있다가 말했어. 이걸로 됐어? 충분해. 난 돈 때문에 버틴 게 아니었거든. 그가 손을 잡았다. 그냥 잡고만 있었어. 8월 1일 DHI 시스템즈에 입사했다. 첫 출근 날 아침이었어. 차수민이 일찍 일어나서 밥을 차렸거든. 부엌에 들어섰을 때 밥이랑 국이 다 돼 있었어. 오늘 첫날인데. 웃었거든. 알아. 고마워. 밥 먹고 나서 남편이 물었어. 긴장돼? 생각했거든. 긴장보다는 설레는 것 같아. 오랜만이야 이 느낌. 차수민이 커피를 건네면서 말했다.
그거면 돼. DHI 시스템즈 첫날 이재현 대표가 직접 팀원들한테 소개했어. 우리 전략본부장 오늘부터 최우선 본부장님입니다. 22명이 박수를 쳤거든. 그 박수가 낯설었다. 24년 동안 박수 받은 기억이 별로 없었어. 일하면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근데 그 박수가 뭔가를 건드렸거든. 눈물 날 것 같았는데 안 났어. 그냥 고개 숙여 인사했다. 첫 번째로 한 건 PT 디지털 솔루시에 연락하는 거였어. 자카르타 파트너사. 유재환 때문에 계약이 엎어진 곳이었거든. DHI 시스템즈가 이미 들어간 건 맞지만 관계를 공식적으로 다지는 작업이 필요했다. 직접 메일을 썼어. 영어로. 그쪽 대표가 읽고 회신이 왔거든. 한 줄이었다. We were hoping to hear from you. 당신한테서 연락 오길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메일을 차수민한테 보여줬어. 남편이 읽더니 말했거든. 봐. 다들 알고 있었어. 9월에 PT 디지털 솔루시와 동남아 데이터 센터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했다. 규모는 210억 원이었어. 유엔텍 코리아가 날린 170억짜리보다 40억이 더 컸거든. 유엔텍 코리아는 같은 달 3분기 실적을 공시했어.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63% 감소했다. 전략기획본부 공백으로 인한 프로젝트 지연이 주요 원인이었거든. 증권사 리포트에 전략 역량 공백이 실적의 직격이라는 표현이 나왔어. 사흘 연속 하한가. 시가총액 3,200억짜리 회사가 넉 달 만에 반토막 났다. 1,600억이 공중에서 사라진 거야. 실적 63% 급감. 팀원 절반 이탈. 핵심 계약 3건 손상. 경쟁사로 넘어간 클라이언트들. 그게 흰 봉투 한 장의 결과였다. 저녁에 차수민이랑 소파에 나란히 앉아서 그 기사를 봤어. 남편이 화면을 가리켰거든. 이거 봐. 다 읽고 핸드폰을 내려놓으면서 말했어. 알고 있었어. 화 안 나? 잠깐 생각했다. 아니, 피해를 보고 싶었던 게 아니었으니까.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어. 말을 이었거든. 내가 원한 건 내가 쌓아온 게 헛되지 않다는 증명이었어. 그게 된 것 같아. 그날 밤 두 사람이 늦게까지 얘기했어. 처음 만났을 때 얘기, 신혼 때 얘기, 처음 본부장 됐을 때 차수민이 뭐라고 했는지. 별거 아닌 것들이었다. 그런데 그게 오래 이어졌거든. 자정이 넘어서 남편이 말했어. 여보, 근데 나 하나 물어봐도 돼? 응. 지금 행복해? 웃었어. 한참 있다가 말했거든. 응. 오랜만에. 차수민이 웃었다. 그것도 오랜만인 얼굴이었거든. 다음 날도 출근했어. 전과 똑같이 아침 6시 반에 일어나서 커피 한 잔 내리고 가방 챙겼거든. 달라진 게 있다면 회사 주소였어. 그리고 얼굴이었다. 출근하는 게 다르게 느껴졌거든. 24년을 버텼던 힘이 사라진 게 아니었다. 그게 드디어 제대로 쓰일 곳을 찾은 거야. 현관문을 닫으면서 생각했어. 다음 24년이 시작됐다. 최우선은 그날 이후로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 돌아볼 이유가 없었거든. 24년이 아깝지 않았어. 오히려 그 24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가 있는 거잖아. 쌓아온 시간은 배신하지 않아. 그걸 배신한 건 사람이었고 사람은 결국 그 대가를 치렀어. 봄이 왔어. 최우선이 새 회사 창가에 앉아서 커피를 마셨어. 바깥에 벚꽃이 피어 있었어. 작년 이맘때 흰 봉투를 받았던 날도 봄이었어. 꼭 1년이 됐어. 그 봄이랑 이 봄이 같은 봄인데 전혀 다른 봄이었어. 차수민이 아침에 문자를 보냈어. 오늘 날씨 좋대. 저녁에 같이 나가자. 최우선이 웃으면서 답장 보냈어. 응, 일찍 들어갈게. 별거 아닌 문자였어. 근데 그게 좋았어. 일찍 들어갈 수 있는 회사. 저녁을 같이 먹을 수 있는 사람. 그게 전부인데 그게 전부였어. 24년을 버텼던 힘이 어디서 왔는지 이제는 알 것 같았어. 일이 좋아서가 아니었어. 잘 보이고 싶어서도 아니었어. 그냥 자기 자신한테 부끄럽지 않고 싶었던 거야. 그 마음 하나로 버텼던 거야. 그리고 그 마음은 아무도 빼앗아가지 못했어. 흰 봉투도 대기 발령도 빈 회의실도 눈을 피하던 동료들도
아무것도 그걸 건드리지 못했어. 최호선은 커피잔을 내려놓고 노트북을 열었어. 오늘 해야 할 일들이 있었어. 만나야 할 사람들이 있었어. 그게 설렜어. 설렌다는 게 오랜만이었어. 아침에 눈 뜨는 게 무겁지 않다는 게, 출근길이 발걸음이 가볍다는 게, 그게 이렇게 큰 거였는지 몰랐어. 창밖에 벚꽃 한 잎이 떨어졌어. 바람에 실려서 천천히 내려갔어. 최호선은 그걸 보면서 생각했어. 잘 버텼다. 그리고 잘 떠났다. 이제 잘 살면 돼. 긴 이야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조금은 가벼워졌으면 합니다.